자, 이번 장에서는 라즈베리 파이를 웹서버로 작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실습과 예제들은 My Environment라는 가상 환경에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파이썬 예제 코드들은 모두 ch06 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즈베리 파이를 웹 서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웹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웹 서비스는 웹 서버와 웹 브라우저,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그게 대해서 간단히 이제 한번 기초만 좀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기초냐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웹 서버 컴퓨터죠. 웹 서버 컴퓨터. 웹 서버 컴퓨터. 웹 서버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클라이언트 컴퓨터 있죠.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있고,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웹 서버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웹 서버라고 부르는 이 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 개발자가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웹 서버는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은 자기가 HTML 파일이라든가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들, 소유의 정적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두게 됩니다. 이건 개발자가 웹 서버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와스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와스 플랫폼하고 이 웹 서버 이 둘은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설치해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만들어야 되는 건 여기 있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쓰거나 이 프로그램 또 읽는 거라든가 또는 여기서 검색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할 데이터를 담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웹 브라우저에서 먼저 우리가 URL을 치죠. 그럼 브라우저가 웹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 요청은 누가 받아주느냐 하면 웹 서버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가 먼저 받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웹 서버 소프트웨어는 요청이 만약에 여기에 HTML 파일이거나 CSS거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에 대한 요청이었다면 얘를 읽어가지고 그냥 응답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웹 브라우저가 여기에 HTML 문서를 쭉 출력해서 그래피컬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정적 콘텐츠에 대해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웹 서비스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요청하느냐 하면 뭐 어떤 동적 콘텐츠, 예를 들어서 학점이 4.0을 넘는 2학년 학생들의 명단을 찾아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 치면 이 웹 서버는 그런 문서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시다. 없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명단을 찾아주는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서 결국 또 이렇게 결과를 넘겨주게 돼요. 이거 소위 우리가 동적 콘텐츠라고 부릅니다. 이 콘텐츠를 받아서 HTTP 그 포맷에 맞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응답을 주게 되고, 이 받은 응답을 브라우저가 특정한 곳에 출력을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웹 서버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웹 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웹 문서를 전송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웹 문서가 정적 콘텐츠일 수도 있고 또는 새로 그때그때마다 다른 동적 콘텐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웹서버와 웹서버와 브라우저 이렇게 동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둬야 될 얘기는 뭐냐면 펜을
잉크색을 좀 바꾸면, 예. 여기서 이 웹서버는 어떤 겁니까? 그냥 여기에 이게 요청을 받아서 해석하는 일만 하는 거고, 사실은 실제 어떤 요청을 적극적으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프로그램은 여기 있는 것들이죠. 소위 우리가 웹 응용 서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웹 응용 서버. 예. 웹 서버와 웹 응용 서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웹 서버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검색을 한다든가 저장을 한다든가 찾아준다든가 변형을 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이 웹 서비스의 의미 있는 행동들은 바로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자들은 짜야 되는 것이고, 정적 콘텐츠는 여기다가 만들어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이제 한번 보죠. 서버는 정적 콘텐츠하고 동적 콘텐츠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웹 응용 서버는 어떤 겁니까?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버입니다. 예. 이 서버의 밑에 아까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WAS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들이 WAS 플랫폼입니다. 이 WAS 플랫폼. 이 WAS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동적 콘텐츠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4점 넘긴 2학년 학생들, 지난 10년 동안 많이 팔린 자동차를 알려주세요. 그 자동차를 정리하는 거. 사진 이미지를 보내고 이 이미지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름을 이미지를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만들어둘 수 없는 콘텐츠들이죠. 자, 웹서버의 사용 현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한번 보도록 하시고, 웹서버 프레임워크는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스프링이라든가 익스프레스, 웹서버 프레임워크는 앞에 본 것들은 이제 뭐냐면 웹서버 WAS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웹 응용 서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고, 이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 생기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웹 서버하고 WAS 플랫폼이 이렇게 분할되어져 있으니까 이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 이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작업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얘 둘이가 분할되어 있어서 불편하기도 해서 이 둘이를 하나로 합친 형태가 이제 다른 말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웹 서버와 웹 응용 서버 플랫폼을 합친 소프트웨어. 현대 서비스는 동적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웹 서버의 역할과 웹 응용 서버의 역할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림처럼 앞에 있는 그림처럼 하면 이게 좀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를 합친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웹 서버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이 웹 서버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진 것이, 제공되는 것이 스프링이라든가 익스프레스 JS라든가 장고라든가 플라스크라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랭귀지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웹 서비스를 개발하는 소위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웹 서버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웹 응용 서버를 만드는 그런 개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 파이썬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크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라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크란 뭐냐? 플라스크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웹서버 프레임워크입니다. 웹서버 프레임워크. 파이썬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발자가 파이썬 언어로 웹서버를 구축하고 웹서버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을 하려고 하면 바로 웹서버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플라스크를 이용하면 되는데, 얘네는 여러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이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기 쉽단 말이죠. 자, 그러면
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해 보죠. 플라스크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스크는 웹 프레임워크라고 그랬죠. 이 웹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 우리는 이 제공된 위에서 바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웹서버 컴퓨터가 무엇을 위한 목적이냐 하는 것은 곧 여기에 그 목적대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두는 겁니다. 자, 여기는 처음엔 조금 어려울 텐데 그냥 간단하게 듣고 이해를 하도록 하죠. 이건 우리가 또 개발자가 개발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한 정적 콘텐츠들은 이렇게 정적 콘텐츠를 만들어 둘 수도 있고요. 동적 콘텐츠들은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내용들로부터 동적 콘텐츠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브라우저가 어떤 웹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요청한 웹 서비스 URL을 보고, 어떤 URL이 왔을 때 어떤 함수가 실행되면 좋을지 이렇게 등록되어져 있는 테이블을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크는 이런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은 이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URL과 해당하는 함수의 이름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오면 웹서버 모듈이 여기 찾습니다. 아, 이런 URL이 왔구나. 그러고 이 함수를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뭐를 찾아주세요라는 쿼리가 날라왔다. 만약에 이 쿼리가 요 URL하고 일치했다. 그럼 이 함수가 실행되는 것이고, 이 함수가 웹 플라스크 프레임워크에 있는 여러 함수를 불러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이 함수가 또는 이 함수가 부른 이 라이브러리가 뭔가를 해서 끄집어 오든지 뭔가 데이터를 검색하든지 뭔가를 해서 그 결과를 파이썬 함수로 리턴해주고, 다시 파이썬 함수로 리턴한 정보를 웹서버 모듈이 받아서 이렇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생소하죠.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조금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까? 빨간 거로 제가 바꿀게요. 우리는 요 부분을 개발하고 요 부분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프로그램이, 그죠? 처음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URL이 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하고, 또 어떤 URL이 오면 어떤 함수를 호출하라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해둡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있던 어떤 웹 서비스를 요청하면 이 웹 서비스에 담겨져 있는 URL을 이 웹 서버 모듈이 보고 해당하는 URL을 처리하는 그 함수를 라우팅 테이블에 찾아서 파이썬 함수를 불러주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얘를 호출하고 다시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호출해서 얘를 액세스하든 얘를 액세스하든 뭔가의 동적 콘텐츠를 만들어서 리턴하게 되면 이 웹서버 모듈이 걔를 받아가지고 HTTP 패킷으로 담아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가 요청에 대한 결과를 그래피컬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플라스크를 설치를 해야 될 텐데, 플라스크를 설치하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플라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My Environment라는 가상 환경으로 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저도 그 터미널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터미널 이용해서 푸티를 이용해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전 이제 로그인해서 접속을 했는데 지금부터 파이썬을 플라스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액티베이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source 하고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myenv, 그죠? myenv에 있는 bin 디렉토리 밑에 있는 activate라는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했더니
가상환경 my environment로 진입을 했습니다. 가상환경은 파이썬의 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 설치를 하려면 가상환경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pip install 하고 플라스크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하고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플라스크를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얘도 열심히 지금 설치를 했네요. 자, 설치를 하고 나면 이제 설치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myenv에 들어가서 다시 cd lib 라이브러리에 있는 곳에 있다 했죠. lib를 치니까 파이썬에 해당하는 3.9에 있고 다시 cd 사이트 패키지 디렉토리로 가니까 여기 가니까 한번 볼까요? 플라스크가 보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크가 설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그죠? 자, 플라스크 설치되어 있는가를 봤고 다시 플라스크 디렉토리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나오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동을 해보면은 어디요? 플라스크 디렉토리로 cd 플라스크 디렉토리 이동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플라스크 디렉토리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파이썬 프로그램들이죠. 이 자체가 얘네들 합쳐서 그냥 얘네들이 바로 플라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app.py인데 이 app.py가 있다. 이 사실을 한번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크를 설치를 끝냈습니다. 자, 플라스크 설치를 끝내놓고 나면 우리는 다시 홈 디렉토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홈 디렉토리를 돌아가서 지금 뭘 해둬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ch06 디렉토리에 make 디렉토리 ch06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 가서 ch06에 가서 뭘 하려고 합니다. 그죠? 뭘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지금 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그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간단한 웹 서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hello-flask.py의 다음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vi hello underbar flask.py 이렇게 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PPT가 있잖아요. PPT. 그럼 PPT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PPT에서 좀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긁어오는 거. 한번 긁어오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VI로 쳐도 되지만 다 치세요. 하지만 뭐 제가 타이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긁어오겠습니다. 주르륵 이렇게 긁었습니다. Ctrl C 하고 내려서 여기다가 넣을 텐데 insert로 하기 위해서 I 키를 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르륵 돌았죠. escape 하고 WQ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cat하고 start.py 하니까 이렇게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프로그램을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실행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실행을 시켜 보려고 하는데 결국 어떤 슬라이드를 보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거죠. 자, 지금 금방 복사한 hello-flask.py를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우리가 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브라우저로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짠 프로그램 python 하고 hello-flask.py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 라즈베리 파이가 실행을 하고 있는 거. 라즈베리 파이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자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접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용자의 접속을 기다리는 작업을 지금 똑바로 한번 해보려면 자, 지금처럼 웹브라우저를 하나 실행시키고 여기에 뭘 입력하느냐 하면 지금 라즈베리 파이의 주소가 192.168.0.이고요.
8080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딱 치니까 헬로 플라스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관계 관련성을 보면 예, 이렇습니다. 지금 접속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192.168.3 컴퓨터로부터 요청이 와서 200OK 하고 내가 요청 응답을 했어 이 말이죠. 할 때마다 응답을 한다고 계속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할 때마다 릴로드 할 때마다 접속할 때마다 계속 접속이 들어와서 응답을 했어 이렇게 헬로 플라스크라고 실행을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소스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보면은,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플라스크라는 모듈로부터, 아까 플라스크라는 모듈이 있었죠. 그 플라스크의 모듈 안에 대문자 플라스크라는 클래스만 임포트 했다 이 말입니다. 얘만 필요했어. 여러분들은 그냥 이 단계에서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플라스크라는 클래스 이름인데 이 클래스 이름 이렇게 주면 객체가 생성됩니다. 플라스크의 객체를 생성해라 했습니다. 그럼 app라는 객체가 생성이 됐습니다. app.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주는데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 루트라는 것으로서 만약 URL이 루트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홈 프로그램을 실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왼쪽은 URL이죠. 루트란 URL이 오면 홈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라고 요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 함수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요걸 리턴하게 돼요. hello flask 하고 h2 태그가 붙은 요 문자를 리턴하게 됩니다. 요 문자를 리턴하는 홈 함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와서 자, 네임이 만약에 메인과 같으면 이 말은 이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실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 app.run을 하라. 여기 플라스크한테 실행하라고 합니다. 플라스크 객체한테 실행하라라고 하는데 이 run이라는 놈이 이게 뭐라는 점, 얘가 웹 서버의 역할을 합니다. 얘한테 8080 포트에서 기다리고 이 호스트 0.0.0.0은 뭐냐면 현재 라즈베리 파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이 아무거나 사용을 하도록 해라. 근데 우리 PC는 지금 라즈베리 파이는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겠죠. 예, 라즈베리 파이한테 라즈베리 파이가 가진 어떤 네트워크 카드, 그 주소가 어떤 주소지 상관없이 다 접속을 받아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 한번 작동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작동하는 과정을 여러분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바로 아까 그 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금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 그림을 다시 되살려 놓고 나면 이렇게 명령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hello flask.py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짠 프로그램에서 뭘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했죠. app, 그러니까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했죠. 이 플라스크 프레임워크 안에 있는 여러 모듈을 플라스크 객체를 생성하라 했습니다. 요 놈이 이제 생성된 놈이에요. 이렇게 생성을 했죠. 이게 생성을 하고 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app라는 겁니다. app라는 변수가 요 객체를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코드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면 이렇게 했죠. app.route를 불렀습니다. 루트란 URL로 넘어오면
home이라는 함수가 불려지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등록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플라스크 내부에는, 프레임워크 내부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있고 요렇게 등록이 한 칸이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app.run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app.run을 부르니까 이 run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객체, app 객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run이라는 함수는 바로 플라스크라는 객체 안에 만들어져 있는 함수죠. 내가 얘를 부르고 그 객체를 만들고 돌아갔어.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돌아갔어. 이번에는 run을 불렀습니다. 이 run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무한 루프를 도는 함수예요. 뺑뺑뺑뺑 계속 무한 루프 돌면서 뭘 할까요? 뭘 하고 하느냐 하면 바로 8080 포트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080 포트에서 웹 브라우저가 접속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080 포트에서 기다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8080 포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까 플라스크 프로그램을 실행하니까 아까 어땠습니까?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보니까 아까 여기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사용자가 이런 URL을 치니까 이 브라우저가 라즈베리파이에 접속을 하고 8080 포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렇죠? 8080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접속이 왔네? 어떤 브라우저가 접속을 했어.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요청이 오게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192. 어쩌고저쩌고 하고 8080이 있고 그 뒤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게 슬래시와 루트가 생략이 되어져 있어요. 루트가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URL을 요렇게 쳤다라고 하는 것은 요 URL은 사실은 뭡니까? 어느 컴퓨터에 접속해야 될지를 나타내는 거죠. 192.168.0.5에 8080 포트로 접속하라는 얘기이고 그 뒤에 무엇을 요청하라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요청하라는 것이 바로 슬래시입니다. 바로 루트를 요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루트를 요청을 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run은 아까 등록해준 run은 이제 요청을 받아서 뭐합니까? 얘를 검사해 보니까 홈 함수를 호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으로 홈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한 거죠. 호출하게 되고 호출해서 이만큼을 return을 받게 되었습니다. 함수를 return을 받게 돼서 run이 돌아왔죠. run은 return 받은 것을 다시 브라우저로 응답 패킷으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요 문구를 받게 된 거죠. 요 문구를 받아서 화면에 이렇게 hello 플라스크라고 출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경위를 거쳐서 출력됐는지 아마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친 김에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번 플라스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습니다. 지금 자, 라즈베리파이에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면 말이죠. 라즈베리파이에 이렇게 접속을 하면 헬로우 라즈베리파이를 출력하도록 6.1 파이썬을 만들어봐라.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봐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 문장을 찍어주는 그죠? 요 문장을 찍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한번 이렇게 답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6-1.p1 이렇게 짜면 되겠죠? 임포트를 해주고 애플리케이션 객체를 플라스크 객체를 만들어주고 라우팅 테이블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아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런 URL이 날라왔을 때 요런 URL 날라왔을 때 얘를 출력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요런 URL이 오면 hello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두면 되는 거죠. 얘를 만들어 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 app.run이 어떻게 해요? run이 바로 hello라는 URL이 날라오면 이 hello 함수를 부르게 되고 바로 여기서 요런
HTML 텍스트를 리턴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컨트롤 C 쳐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죽이고, 그 다음 vi 6-1.py를 만들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아까 돌아가서, 어떻게? 요걸 가서, 여기서 6-1.python을 가지고 옵니다. 저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서 이걸 쭉 긁어 옵니다. 쭉 긁어 옵니다. 아까 봤으니까.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I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을 탁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됐겠죠. Escape하고, Escape 키 치고, WQ.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ython하고 6-1.py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해요? app.run이 돌겠죠. 8080 포트에서 app.run이 돕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hello라는 URL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ello URL이 아니면 그 URL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죠. 다시 그러면 다시 얘를 띄워가지고 한번 우리가 잠깐 얘는 내려놓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 얘를 띄워볼까요? 엔터 치니까 루트란 URL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다가 hello라고 잘 치니까 hello raspberry pi라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hello로 좀 잘못 쳐가지고 hell이라고 쳤다. 그럼 그런 URL이 없을 겁니다. not found죠. 그런 URL은 없어. 요런 URL들은 없어. 너 잘못 쳤어. not found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hello라고 쳐줘야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hello, 404 not found. hello라고 치고죠. hell이라고 치면 없다고 나오죠. 자, 루트라고 왔을 때, 그 루트 URL 요청받았다. 그런 거 없어. 라고 응답했다. hello라고 왔을 때, 내가 제대로 205K 응답했다. hell이라고 요청을 받았다. 이런 URL 없어서 내가 없다고 404 not found를 보냈다. 다시 hello라는 요청을 받았다. 205K를 보냈다. 이런 겁니다. 다시 hell을 한번 쳐볼까요? hell이라고 치면, 이번엔 그냥 hell이라고 아니고, 이렇게 뭐랄까, 기태라고 쳐보죠. 이렇게 하면, 딱 치니까 not found죠. 자, 기태란 URL이 넘어왔어. 그런 거 없어서 404는 not found 오류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다고 보냈어.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404 not found를 받았어. 없다라고 출력을 한 겁니다. 자, 404 우리는 언제 나타난다고 이제 보입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URL이 서버가 서비스하는 URL 목록에 없을 때 이렇게 404 오류를 보내면 브라우저가 404 오류 코드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강의만 들어가지고 빨리 습득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교재를 읽으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페이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공부하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 소스 코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낱낱이 하나하나씩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매우 쉬워요. 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겁니까?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지금 이거죠. 바로 이 부분이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run이라는 함수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이 run이라는 함수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계속 브라우저로 요청을 받아서 뭔가 어떤 사용자가 짠 코드를 불러서 결과를 리턴해주고 또 기다리고 계속 무한루프를 돌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로 이 run이 일종의 웹서버다. 앞에 저 앞에 있는 웹서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앞에 돌아가 볼까요? 맨 앞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바로 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요거. 바로 요 웹서버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웹서버가 요청을 받아서 어떤 함수라는 호출하고 실행된 결과를 다시 돌려주는 이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크에서 run이라는 함수는 바로 요 역할을 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장은 여기서 요 절은 여기서 일단 마치고 또 다음 장에서 공부하도록 하죠.